네,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9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와, 축제네요. 너무 좋죠? 네. 예. 2854 네.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63이네요. 예. 네. 근데 뭐 요란하기만 하고 오른 게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예. 누가요? 예. 아, 왜냐면 갖고 뭐 이렇게 인기 종목 이런 거 보면 카카오 16%, 네. 카카오페이 30%, 카카오뱅크 20% 막 이런데 뭐 솔트룩스 12%, 코나이 뭐 이런 거 올랐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들고 있지 않나요? 영앤코도 들고 있고. 아, 이게 거의 사실상 소프트웨어 쪽의 2차 전지라니까. 소프트웨어계의 2차 전지야.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다 마이너스 80%, 50%, 30% 이렇지. 이걸 가지고 와, 나 이거에서 뭐 희망을 보겠다 이런 사람이 아예 없어. 아직 매수가 근처도 못 가죠. 뭐라고요? 매수가 근처도 못 가죠.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카카오 뭐 희망이 있다 옆에서 이상한 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길래 제 평단 14만 원이라고 딱 못을 바꿔드렸어요. 간대요? 네? 간대요? 누가 그런? 가겠어? 예. 네네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장원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네. 모셨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가 올라서 51,500원입니다. 네. 51,500원은 16% 올라서 이야.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장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뭐 카카오 같은 친구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좀 이제 안 움직이던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서 이런 애들도 올라간다고 하는 종목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정책이나 특정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점점 불안해지죠.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약간 이러면서 끝물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유 있는 상승이니까 그 이유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기대했었던 종목군들이나 산업군들이 오늘 안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형주가 좀 가다가 잠시 주춤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순환매가 확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뭐 지주사나 이런 것들 참다가 막 하신 분들은 오늘 피를 봤을 수도 있어요. 네, 벌써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네, 그 아까 인조이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저한테 지주회사 어떻게 하겠냐 지금에서 오늘 따라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오늘 막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거는 매우 진짜 자신이 없으면은 그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이미 포지셔닝 하신 분들은 그냥 인조하는 거고 안 그런 거는 타점이나 아니면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없으면은 성급하게 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뜻은 지수의 상승도 거의 다 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또 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지켜볼 게 있죠. 미중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아니죠. 미중 그 무역 회담 오늘 내일 사이에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나라만의 리스크는 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두 가지가 둘 다 무너지면은 프라핏 테이킹의 빌미가 확실히 듭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면은 그렇게 무너질 개연성은 없어 보여요. 올라가는 건 좀 이제 가파르는 거에서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정상회담이나 미중 그 협의하는 거 그것이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면은 장은 이거 빠지고 저거 올라가더라도 장은 올라갈 기세를 금방 꺾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야 이제는 아침에 흥분하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이 포지셔닝이 한 80%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같이 흥분해서 들어가면 좀 애매한 거죠. 그냥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니 G7 정상회담은 이미 뭐 가는 걸로 뭐 결론이 났으니까 안 가기로 한 게 아니고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걸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혹시라도 나쁜 얘기가 나오거나 의외의 변수가 나오면 그게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일 아무나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협의가
순조롭게 되면 둘 다 순조롭게 하면 가는 거죠. 둘 다 순조롭게 하는데 이거 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예. 그러면 지수는 더 간다? 그럼 더 가죠. 더 간다. 둘 다 괜찮으면. 지수가 더 간다. 근데 지주사랑 증권주는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네, 오늘 같이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과 다른 sek터군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봐야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자동차가 왜 가냐, 뭐 비싸면은 아니면 뭐 상대적 덜 간 주식이, 덜 간 지주회사, 덜 간 그 뭐 증권회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핀포인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은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간 거,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철저하게 또 오늘같이 뭐 조선주도 그렇지만 방산주 갑자기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는 내가 손절에 걸렸다. 그러면 본인이 그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럼 손절 룰은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현금이 없던 사람은 현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다음 기회에 노려야 되는 거죠.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아리까리하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목요일과 비교하면은 심리가 굉장히 조금 위축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더 갈 것 같다. 좋다. 3천까지 갈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몸을 사리시는 듯한 느낌?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아까 하는데 아침에 얘기했어요. 2,900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900 가시권이 달성되느냐는 것은 모멘텀이 필요한 거고 미중 협약하고 우리 가서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면은 가시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폭이 빨리빨리 갈 것이냐는 것은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섹터가 그게 쉽지가 않고 거기선 트레이딩도 필요하고 자기의 그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포지셔닝이 확실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부안해동하면은 2,850이 2,910이 내일 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적자날 수가 있어요. 장은 아까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무너지지 않으면 이것이 뭐 다시 2,700 이하로 갈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세요. 만약 2,850인데 여러분 3,000 가면 150 가는 거잖아요. 2,850에서 150 빼면 2,700이잖아요. 어느 게 더 높냐 그러면 바로 3,000 가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곳에서는 선별을 잘할 가능성이 없으면은 신중하게 들어가는 타이밍을 부안해동해서 올라갈 때 타면은 걸린다.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장이 흐르면 갑자기 뭐 내일 2,710이 가요? 그거는 아까 말한 두 가지 그 변곡점이 둘 다 무너져 갖고 미국이 한 8% 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그렇게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어떠신지요? 오늘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개장 방송할 때랑은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장 방송할 때는 선물이 3,000억, 현물이 1,000억, 2,000억 요 정도였는데 선물이 마이너스 2,200억으로 바뀌고 현물에서 6,600억으로 들어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이제 뭐 약정 같은 경우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물이 들어와서 현물 쪽에서 삼성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왔고 여기가 거의 4,000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수단에서 뭐 롱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너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100% 풀베팅해라 듣기에는 좋으실 수 있지만 나중에 떨어지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들어가서 그때 구축해갖고 급락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이 있으시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제든지 손절가를 지키고 손절로 해서 하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들어가도 돼요. 그건 누가 말리나 본인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포지션 구축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주사도 오늘 결국에는 떨어졌잖아요. 그럼 오늘 만약에 오늘 한 7% 정도 올라갈 때 오늘이라도 타볼까 해서 탔으면 오늘 하루 만에 8%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수익이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결국에는 희생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좀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프로그램 쪽에서 약간 뭐 삼전이나 이런 것들도 가다가 지수가 좀 멈춘 게 삼성전자가 64,000원까지 가다가 59,700원까지 눌렸는데 요게 오늘 프로그램들이 좀 던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 좀 차익이 나오고 있긴 해요. 삼성전자가 장 중반에는 240만 주 사다가 180만 주로 끝났고 하이닉스도 오늘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 매수는 매도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씩 손바뀜이 나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이게 분위기 좋다고 계속 롱만 생각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도 저는 좀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지금 다 지나서 올라와서 다 기억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작년 이맘때 있었잖아요. 2,800에서 이때 막 3,000 간다, 3,200 간다 난리 났을 때 결국에 그때 이제 좀 아쉬움을 뒤로 하고 포지션 잘 정리하시고 일부분 리스크 관리 하신 분들은 다음번 떨어졌을 때 기회를 잘 잡았던 거고 그때 풀베팅 하셨던 분들은 한 1년 반 개고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0% 주식으로 다 갖고 계시면 나중에 일이 터지면 대응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래놓고 나는 뭐 이제 위에서 다 샀는데 뭐 지금 뭐 살 돈 어디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좀 저는 이렇게 환호하고 분위기 좋을 때 좀 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땡땡땡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땅비니님이 땡땡땡, 전효민님, 드가님, 민돌아빠님 다 땡땡땡을 해주셨습니다. 네. FM님도 오셨고요. 제이님, 이주연님도 종처슈, 올라슈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조한나님도 오셨고요. 예. 정발짱님도 오셨고요. 초코크루아상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아님께서 옳은 건지 가는 건 맞는 건지 알쏭달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루시님께서 오늘도 땡땡땡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예. 초코크루아상님은 다행히도 지주사 팔았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예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오케이. 민트는 어때요? 느낌이? 감으로 하는 거니까. 감을 하는 거니까. 감으로 하는 거야. 저는 떨어진다고 한다고 많은 분들이 하니까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아요. 너 갈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나도 한 사실 4천 갈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이제 미중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시장이 미중 때문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와, 관세랑 예리하다. 상관없이 이야, 지금 좋아. 새 정부 기대감에 오른 거잖아요. 밀어붙여. 근데 그럼 더 가지 않을까? 미중이랑 뭔 상관 있어? 그렇지. 아, 상관은 있지만 미국 비행기 타고 가면 12시간 걸리잖아. 엄청 뭐네, 오래 걸려. 청와대는 가깝잖아요. 청와대? 네, 용산도 있고 뭐 용산은 바로 가깝잖아. 앞이지. 네. 걸어서도 가는데. 뭐. 네, 여의도도 가깝고. 여의도 바로 앞이잖아. 지금 여의도빨, 정책빨 이런 거 올라가면 가야지. 일단 먹고 봐야지. 네, 먹고 봐야지. 줄 때 먹어야 돼, 줄 때. 줄 때 먹어야 돼. 예. 외국인이 더 샀어요. 외국인 거의 1조 가량 샀습니다. 네. 지금 9,800억 찍히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만 1,525억 합쳐서 오늘도 1조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현물에서 1조 넘게. 이야. 근데 본호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 또 6월 달에 두 번째 주 목요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때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동시만기가 있더라도 물론 옵션이나 뭐 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본호님에 있다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물로 들어오고 있고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건 이따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6월 2일 시작할 때 그 오프닝벨에서만 말씀드렸나? 아무튼 뭐 어떤 거를 좀 얘기를 드리냐면은 MSCI 그 수급 있잖아요. 외국인 수급 ETF가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의 7%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롱 포지션의 63%에서 총 70%가 롱으로 배팅을 잡았다.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선물은 그때부터 롱 포지션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지션이 바뀌면 수요일 정도부터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늦으면 수요일, 빠르면 내일부터인데 아마 내일이 이제 미중 그 영국에서 회담에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아마 미니 지수가 좀 먼저 반응을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큰 수급의 변화가 없다, 그럼 선물 포지션이 매우 강하니까 조금 더 롱을 볼 수 있기는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현물이 좀 주력 산업군,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도 사실 그 계속 좀 바보형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어느덧 거의 20만 원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까지 보면은 거의 주력으로 시가총액 상위는 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 변수가 없다면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제대로 오픈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변수가 또 강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출렁거림도 되게 강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하자라는 얘기라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은 그 정도로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나오면 아마 수요일날 힌트를 많이 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렬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네. 여쭤볼게요. 좀 제가 이제 뭐예요? 뭐예요? 좀 약간 꼬리 질문을 계속 해도 되죠? 그럼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괜찮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3%? 예. 아니 근데 항상 내가 질문을 하면 그만 물어봐라, 그만 괴롭혀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도 질문자 입장에서 괴로워요. 그냥 이렇게 왜 이러고 넘어가면 땡이지. 네. 그럼 나야 편하지. 1시간 꿀 빨다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걸 계속 여쭤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김장렬 본부장님이 그러면은 생각하실 때 네. 아까 약간 아리까리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수나 증권주나 지주사 뭐 이런 거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민트한테 정리를 부탁한 건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나올 수 있는 변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G7이나 아니면 미중 뭐 회담의 그런 거나 이런 거에서 잘못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변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히토리오 다시 풀어주고 해가지고 네. 다시 사바사바해서 잘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기대 심리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 미국이 버티고 있는 것도 그건 거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은 더 올라가겠죠. 물론 거기다 대고 세러 온더 뉴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거 파지티브한데 반대로 잘 안 됐어. 잘 안 됐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어느 순간 바뀌듯이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나쁘게 나오면은 뭐 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채 수익률 뭐 4.65 이렇게 올라가면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4.8까지 바로 가진 않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는 걱정 안 하고 또 그다음에 경기 침체도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시기를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건 관세하고 그다음에 이 오빠 법안이라고. 감세안. 원 빅 뷰티풀 액트. 그거에 대한 게 남은 거잖아요. 그게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사실은. 그 사이에 혹시라도 기대신 높여놨는데 그게 흐물흐물하거나 약간 이상한 돌발 변수가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한 4% 빠지는 건 또 일도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제 말은 그게 4%가 그런 걸 빠지더라도 한국의 부하노동에서 비슷하게 4% 빠질 것이냐 봤을 경우에 아마 언더퍼폼은 안 할 것 같아요. 라는 게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는 17일날 가갖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대감과 갔는데 뭐 압력을 더 받고 실제 우리가 프라미스는 안 했더라도 압력을 더 받는 게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방위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환율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가겠지만 그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골똘하게 뭔가 연구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은 주말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그거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이슈로서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한 3-4%는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둘 다 지금 우려가 없이 그냥 잘 간다.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2,900을 확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수급이 아까 뭐 삼성이고 현대건 자동차건 뭐 하이닉스건 이런 걸 중심으로 뭐 2차 전지 아니더라도 그렇게 붙으면은 그게 17일반에서 2%만 올라가도 창은 한 1% 올라가는 게 아주 이상한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1% 올라가면은 30포인트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른 거 좀 빠지더라도 붙으면 2,900 근처에 딱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걸 탁 집어서 어느 섹터가 완전히 주도해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대형주가 조금 유리한 포지셔닝에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죠, 민트는? 다 듣고 있었어요. 알겠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G7에서 삐끗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모르지. 무슨 얘기. 삐끗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기대를 가져간 거에 선물을 다 못 선물이 아니고 잘 안 되거나 약간 애매한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지금부터 그 사이에 나흘간에도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거에 대한 반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는 이게 봉합이 돼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그 로봇 택시가 잘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또 어느새 또 그거 이든지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반대로 이거 발생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둘 상간에 그거 그저께 예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변수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벤트는 있는데 그 이벤트에서 나쁜 변수가 나올지 좋은 변수가 나올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거지. 근데 가시적인 거는 수급으로 봤을 때는 2,900 언제 가더라도 아주 이상하거나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근본적인 거는 아까 잘 얘기했는데 상법 이것이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다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한 달 만에 모든 게 다 해결될까? 라고 의심하거나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생기긴 했어요. 근데 워낙 그 정부하고 그 국회하고 하나로 돼 있으니까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 추진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가다 보면 또 솔직히 약간의 노이즈가 중간에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건 다 모든 게 이게 2,700일 때하고 2,790일 때하고 2,850일 때하고 느끼는 그런 거에 경계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고 가야죠. 그것도 없이 그냥 쉽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한테도 한번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성킴님께서 2,000원 JYP 8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JYP가 얼마입니까? 8만 원이네요. 오, JYP 8만 원을 왔다고요. 그 평단이 아니라 JYP 8층. 왔다. 오늘 딱 왔다는 걸 말씀을 해주신 거 깔끔하게 8만 원에 딱 끝냈네. JYP. 네. 카비님께서 5,000원 보내주시면서 주식에서 최고의 대응은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보노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지금 2,800, 2,900이 오버슈팅이다라는 판단 하에 차익 실현을 하자는 이야기인 건가요? 좀 애매해요. 네, 뭐 그것도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기대감이죠. 뭐 아직 제대로 오픈이 된 게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못 샀기 때문에 지금 뭐 풀베팅을 해야 된다. 전 그 소리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밑에서 2,400대, 2,300대 주신 분들 지금 막 무리하게 안 사요. 왜 사요 지금? 밑에서 다 사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도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게 3,200을 간다. 지금 뭐 다다음 주 했는데 갑자기 3,300을 갔어.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러면은 2,800에 안 팔아도 됐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200이라는 걸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말은 만약에 제가 3,300을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팔라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제 말은 오버슈팅인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았으면 차익 실현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노님은 요게 3,000이나 3,300을 못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올라갈수록 저는 대응을 조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전체 비중 100%를 주식으로 다 갖고 지수 상승의 끝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리스크가 하나도 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면 어쨌든 대외 변수에서 거슬리는 내용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었던 미중 갈등도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테슬라 아까 진짜 잘 들어주셨는데 테슬라랑 미국이 그 트럼프랑 갑자기 그렇게 깨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히나 로봇택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최고조로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번에 15% 얻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국정에서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나 이런 기대감이 너무 크기는 한데 만약에 기대감이 다 반영돼 있는 거라고 본다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만약에 오늘도 기관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대량으로 기관이 파는데 외국인이 그걸 안 받아주고 외국인도 같이 정리를 해버려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때 잡으신 분들은 최소 15% 이상은 얻어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렇게 과한 기대감을 너무 지금 계속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샀어야죠. 근데 지금 와서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3,200이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직전 고점이 뚫린 것도 아니고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실 어느 정도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왜냐면 2,600 전후로 했을 때에 이제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서 상법에 대한 트리거가 확실하게 생기면서 2600부터 2850까지 왔으니까 사실 꽤 많이 반영이 된 것도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려면은 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같은 덩어리 큰 종목들이 계속 가준다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애들이 계속 지주사들이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100% 이상씩 거의 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계속 아무런 그 결과값 없이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 드리는 것도 저는 조금 약간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도까지 못 사시거나 했으면은 저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을 또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중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은 2,600대 뚫을 때 30% 정도 현금을 해놓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아래가 깨지지 않으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그냥 비중 조절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건 두면 되고 내려오면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고 계속 올라가면은 그냥 두면 돼요. 그거 무리히 손댈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지주사 같은 거를 무리하게 쫓아가지 말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산업군들에서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막 튀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배팅한다면 할 수 있었다면 그런 거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계속 많이 올라온 걸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얘기를 드린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절대 동감해. 아까 인조이라는 거는 인포지셔닝에 70% 80% 들어간 사람들이 인조인 거고. 보노님 얘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보노님 얘기는 지금 기대감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이 더 크다. 이쪽으로 정리하면 깔끔하죠? 맞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김정은 본부장님? 네. 아까 제가 인조이라는 것은 포지션이 갖고 계신 분이 인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안 따라간다는 것은 포지션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무리하게 가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온 리스크. 내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5%면 손절매 하겠다. 마이너스 7%.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적으로 느꼈다면 그것도 보수적으로 맞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으로는 더 가도 할 말 없다. 외국인들 말이죠.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아까 외국 콜이 2,900, 3,000, 3,100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전에 걔네들이 그 전에 불렀던 2,900까지는 끌어올리고 나서 뺄 가능성이 과거의 습관상 많다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 올리는, 그래봤자 50포인트 나왔잖아요. 그게 삼성 하이닉스를 올릴지 뭘 올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와서 만약에 내가 어느 걸 가장 그 프로핏 테이킹을 늦게 할 거냐 물어본다면 제가 더 정치 줄 수 있어요. 하이닉스하고 화장품하고 조선하고 변압기는 가장 늦게 프로핏 테이킹을 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것들은 언제든지 손절에 걸리든 뭐 하든 간에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는 거예요. 지주는 안 따라간다 얘기했고, 지주 따라가려면 차라리 자동차 쪽에서의 지주, 모비스 같은 걸 플레이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 정도가 저의 포지션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오르는 게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기사 요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3% 룰까지 더한 세진 상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주 입법될 거다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6월 9일이니까 6월 12일에 이제 요게 이제 추진이 된다는 거거든요. 6월 12일이요. 네네. 그래서 6월 9일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 어디 있었는데? 3%?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민주당에서도 저기 원내대표랑 저기 당대표랑 뭐 이런 거 계속 저기 출마하면서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 전인 12일에 네. 요거를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요 본회의안이 처리되는 6월 12일이 목요일이에요. 네. 그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또 네네.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게 셀 온 뉴스라는 식으로 재료 소멸에 무언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오히려 진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네 라면서 더 탄력을 받을 만한 이슈로 가져가서 오히려 선물옵션 이거를 지수로 확 불꽃을 태워주는 역할을 할지 되게 어느 쪽으로든 확실하게 무언가의 하나의 마침표나 아니면 변곡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노님. 근데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제가 알면은 제가 전재산 배팅하죠.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모르죠, 그거는. 왜냐면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네, 근데 그 기준점이 이게 저랑 그 내용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막 자사주 소각까지 다 때려야 되고 뭐 분리 과세까지 다 들어가요. 그런 내용까지 추가로 나와요. 그럼 더 가는 거 받고 그게 안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차익을 강하게 해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또 말 바뀌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분명 또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밖에서 방송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금방 또 분위기 바뀐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또 이제 중국이랑 관세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관세 뭐 우리 다시 한 100%씩 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미국 주식 2%씩 빠지고 이래버리면요. 말 바꾸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 분위기가 바뀐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6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선물이나 파생은 굉장히 큰 롱 포지션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저는 수요일 정도면 힌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 수요일 목요일까지 동시 만기 이후에 포지션이 금요일에 확 바뀌었다. 그럼 그때 살지 말지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똑같은 질문. 네. 만약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많이 올랐다. 그러면 셀 더 뉴스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미리 빠졌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아까 좀 위비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셀 더 뉴스를 약간 미룰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주말에 그 한국하고 정상회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기다리는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셀 더 뉴스가 세지 않을 수 있어요. 올라가면은 셀 더 뉴스 가능성이 커진 이렇게 봅니다. 그만 물어봐야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네. 정도를 알아야지.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그 환율 오늘 1,355원 20전.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1,455원까지 7원 50전 떨어진 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3개월 차트를 보면요. 오늘 6월 9일에 1,354원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들어오는 거에 또 하나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GDP나 뭐 수출이나 이런 하드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뭐 마이너스다, 거의 보합이다, 뭐 경제 안 좋다, 수출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좋다고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출 기업의 환차 손으로 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 예뻐지니까 그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속도의 이슈라고 보고요.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수출 업체들이 한 1,300 전후로 이제 올해를 사업 계획 잡은 게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면은 경계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속도는 어떻습니까?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10원인가? 얼마 저기 외국인이 들어오면 10원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게 있어요. 그 속도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지면은 좀 경계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지금 요 정도면은 오히려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에 박수를 좀 쳐야 된다. 저는 괜찮게 봅니다. 오케이. 본호님은요? 저는 뭐 지금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0원대 초반
리포트들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300원대 초반이 안 깨지면 전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1,300원에서 1,350원 정도가 다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이게 전망치가 바뀌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갔을 때도 그거를 기준으로 막 실적을 재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전망치를. 그래서 기존점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미국 행정부가 어쨌든 워낙 절상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외국인 수급은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화 절상이 된 그 퍼센테이지보다 한 10% 정도 원화가 강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외국인에 들어온 수가 너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200%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수급이 왕왕 들어와 준다면 뭐 지수는 3,200이 아니고 뭐 3,500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간 게 아직도 30조가 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물량이 다 들어온다고 친다면 뭐 당연히 3,000 넘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못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워낙 강세가 되는 속도보다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릴까? 이거를 조금 더 포커스해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화만 떨어진 게, 원화만 강세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차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법이 이렇게까지 빠르고 신속하고 좀 이렇게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제 최근 2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도 외국인이 이거밖에 안 들어오는 거는 사실 외국인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누적해서 나간 거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작년 8월부터 팔았던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밸류업보다도 훨씬 더 기대감이 못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밸류업 때문에 들어왔었던 수급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그거에 그때 반해 컸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래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맘때는 트럼프라는 그 큰 변수가 관세 변수가 없었던 거고, 관세로 인한 매크로 변수가 계속 신경이 쓰기 때문에 매크로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의 구조상 그 영향을 한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라 봐요. 작년 8월부터 그 누적 받은 게 38조인데 이게 얼마? 오늘 합해봤자 2조, 3조, 4조밖에 안 들어왔거든, 지난달 합해서.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들어온 거지. 지금. 아니 뭐 지금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조씩 계속 사는 게 며칠씩 좀 이어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빨리 들어오는 거다라는 의견이. 그때 밸류업 때 초반 한번 수급 보세요. 그때도 지금처럼 들어왔고, 그때는 훨씬 더 길고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의 2조에 육박하는 수급도 여러 번 들어왔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멘트 좀 그래프 끝내고.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건 어쨌든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그 PBR 수준 자체를 1배로, 최소한 1배로 되돌리는 거고, 1배로 되돌리면 이게 3,00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슈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법만 있는 게 아니라 원화가 절상이 되면서 강세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밸류업이 있을 때는 원화가 계속 약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차손을 감안하고 들어왔을 때보다도 수급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네,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수치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페이지 요거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삼성증권에서 지난주에 한 건데, 지금 이게 1조 1,000, 1조 7천, 오늘 1조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2조 7천하고 하니까 3조 8천 들어왔어요. 오늘까지. 그럼 3조 8천이면 38조 요거 빠진 건데, 아까 밸류업 할 때가 1월에서 2월 확 올라갈 때 2월 달에 8조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직전에 이렇게 모양 어떤 이렇게 다지기 하는 거냐, 준비 요이 땅 하려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밖에 안 올 것이냐,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 했을 때. 우리가 6월 들어와갖고 요거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게 갑자기 해서 만약에 6월 말 정도 됐을 때 한 3주 남았는데, 미중 간에 해결이 되면서 매크로 이슈가 확 부담이 줄어들면은 막판에 6월 하반기 확 들어오면 이게 6조 7조 안 들어간 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비슷해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율 측면에서 본다면은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매크로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걸 안고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좀 껴넣으면 어떨까요? 달려달려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요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그리고 김장일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외국인이 8월부터 팔아제낀 거, 딱 여기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때 외국인이 대량으로 40조 원, 사실 저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40조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걸 팔아 제낀 건 대부분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지금 1조 넘게 들어오는 건 사실 삼성전자 포함해서 다른 종목에도 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때 팔았던 외국인들의 이유랑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이유가 두 개가 완전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저는 되는 그렇게 봐요. 동일하지 않죠. 네, 동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 이슈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그 수급과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K 증시에 대한 기대감에 들어오는 수급이 더해져서 더 폭발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삼전이 이 모양이니까 못 들어오는 게 약간 지금 보노님이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수급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채팅창에서 이제 뭐 자꾸 올라가는 거 초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올라가는 걸 초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수급 주체가 많이 들어왔었던 게 또 현대차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업 쪽으로 이슈가 됐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금융 요렇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법 개정을 하면은 금융 쪽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금융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고 자동차나 이런 쪽들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왜 밸류업이라는 걸 했을 때 자동차가 올라갔느냐. 사실 실적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못 갔었던 쪽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똑같이 상법 개정을 하면은 명앵커가 지난주에 정말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모비스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실적이나 이런 상법 개정에서 현대차 그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선두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도 봤거든요. 왜냐면 돈 버는 거나 밸류적으로 봤을 때 지주사 중에서 제일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쪽이 제일 후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많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게 기대감이 결과값을 보고 외국인이 좋아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수급이 많이 안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라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게 기대감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밸류업 한다고 했을 때는 환차손 감안해도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게 안 들어왔으니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초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받아들이는 건 다른 보노님 거니까. 굳이 해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진제이 김님께서 네. 외인들이 그때 속아서 지금도 의심하면서 들어오는 거잖아 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러게요. 또 속을까봐. 근데 아까 자동차는요. 삼성은 얘기할 필요 없는데 다 아시는 거니까 자동차는 작년과 다른 게 관세 이슈가 있어요. 작년에 관세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운턴이기도 하고 사이클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워낙 지금 이제 모비스 포함해서 한 거는 이제 지배주죠. 오늘부터 어텐션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들어왔다 해서 내일 안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지 말고 만약에 관세 이슈만 좀 해결되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내일 만나잖아요. 오늘 관세 이슈를 만약 관세하면 뭐예요? 미국, 중국도 자동차 해결이 좀 약해지면은 여러분도 자동차부터 날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국하고 좀 해결이 잘 돼갖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애플이 날아갑니다. 가장 큰 레거드가 미국에서는 애플이고 한국에서 자동차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지.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빨리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 가지고는 이 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진짜네 하면은 상법도 있고 관세도 해결됐고 그러면 자동차가 갑자기 그냥 여기서 15% 20%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길목에 우리가 상법만 갖고 있는데 그 길목에 이번 주 다음 주가 또 한 번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 변곡점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일도 매우 중요해요. 내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일정 봐야겠죠? 월요일이니까. 네. 일정을 좀 보고 이번 주에 무슨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장은 용감한 사람은 먹고 의심하는 자는 못 먹고. 맞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명예를 챙길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기세가 아직 담긴 장인 것 네, 같아요. 아직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장. 네. 민트 같은 사람이 돈 버는 장인 거지. 야, 못 먹어도 일단 지르는 사람. 일단 감으로. 일단 감으로 그냥 질러. 질러. 예, 그래서 깨지면은 다시 돈 벌면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날리면 분들이 되는 거고. 돈 먹는 그런 장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정 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죠. 관세 소리가 해소가 되면은 뭐 지수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WWDC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GDP 그리고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나옵니다. 네. 화요일에는 TSMC 매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는 미국의 CPI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해 보여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가 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또 미국의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영향 받아서 국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금요일 날도 중요한 게 결국엔 정기 변경이 있어요.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뭐 수급이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시장의 변곡점이 될 만한 거는 목요일인 거예요? 그냥 미국의 CPI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금요일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사실 내일 저 미중 고위급 회담 안 중요한 게 없네요. 네, 이게 제일 뭐 고위급 회담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요거를 오프닝 벨 때는 별로 코멘트를 안 했던 게 이 트루스 소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될 거라고 일단 얘기는 했어요. 근데 트럼프 리딩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거기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좀 잘 진행이 돼서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거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 CPI가 중요하겠죠. 지금 또 파월을 날린다 뭐 하는 요런 또 외신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있어야지 보험이 생기면서 미국장도 조금 더 달려주고 트럼프도 조금 더 날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고 한다면 CPI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위급 회담이 일단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예. 네. 자, 그럼 상승 섹터 봅니다. 네, 상승 섹터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좀 단연 눈에 보였던 거는 카카오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예, 카카오랑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거를 본 게 아마 한 17, 18. 아마 전두환 때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예, 아마도 제 체감상 그렇습니다. 그때 있었어요, 카카오? 저 모르겠습니다. 제 체감상 그래요. 50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대선 한창 할 때 카카오가 뭐 이제 대선 이제 테마주로 들어왔을 때 한번 좀 어떤 정도 급등이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가는 거를 본 거는 뭐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좀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증권주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좀 차익이 많이 생겼고요. 뭐 변압기나 뭐 엔터 쪽은 생각보다 되게 강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도 좀 윗골이 달렸고요. 바이오가 은근슬쩍 좀 약진을 했어요. 사실은 이슈는 그 케어캡 관련된 부분에서 HK 이노엔이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전반적으로 훈풍이 뭐 RTO진이나 ABL 바이오 같은 쪽에 좀 넘어간 것 같고 또 이번 주 아까 일정표 보셨지만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학회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지역협회가 지금 정책주에서는 좀 대장이다 보니까 오늘 뭐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거 상한가 가고 그랬습니다. 아, 저기 50 때는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가 있었거든요. 카카오. 말 된다. 카카오가 아니라. 예. 채팅창이 재밌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간 거, 저거는 뭐 저기 뭐야 저 스테이블 코인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무슨 뭐 쓱페이, 뭐 G마켓페이,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뭐 애플페이 활성화,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밸류에 대한 그런 정상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정보인증이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대거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화면을 보여주시면 뭐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아침에 한국경제에서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네. 제가 오프닝 뵐 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애들이 더 수혜 볼 것 같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플랫폼, 왜냐면 이제 트래픽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쵸, 이게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뚜껑을 열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원화에 패깅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 정책이 뭐며 왜 얘네들이 수혜를 받는지 모르시는 특히 저희 할머니 같은 분들은 스테이블 비트코인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테이블만 아시고 스테이블 뭐 아무것도 모르세요. 예.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CBDC의 좀 다른 개념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될까요? 네, 어쨌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국채를 사고 이자를 막 주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도입을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한국 돈을 그냥 코인으로 1대1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코인을 쓰라고. 그쵸. 네. 맞잖아. 근데 그 코인은 어디다 써요?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테더나 이런 것들 지금 코인으로 결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CBDC 얘기를 왜 했냐면 CBDC도 결국에 중앙정부에서 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그 CBDC라는 거를 원화를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쇽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달러를 이렇게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1대1로 이렇게 딱 바꿔. 뭐 USDC, USDT 뭐 이런 얘기 했던 거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돈을 코인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유롭게 더 활발하게 쓰게 하겠다 이건데 이게 되나?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그 전국적에 대한 지역 화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분야에만 요거를 쓸 수 있도록 무언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지역 화폐를 제가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온누리 매수 재래시장 가가지고 근데 이제 뭐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지역 화폐가 있고 또 지방마다 쓰는 화폐가 따로 있거든요. 지역 화폐 이제 상품권으로 바꿔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통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걸로 하면 전국적인 좀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요거 되면 트래픽이 많은 플랫폼이 좀 유리하다라는 개념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부분이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유지할 건데? 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가장 플랫폼과 그런 핀테크로 엮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쪽들이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 지역 화폐와 뭐 CBDC 뭐 이런 쪽으로 되는 쪽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확실히 어려운데 모르겠다.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한국은행도 정부랑 좀 톤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저는 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별로 근데 그 경제방송 봤더니 요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요거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이분이 빠르게 이런 거를 실행할 거다. 뭐 코인 관련해서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또 코인 전문가 한 분 또 갔어요. 그래요? 네, 김남국 의원이라고. 네. 김남국 의원. 같이 매불쇼 했었어요. 같이는 안 했는데. 아예 같이 했었어. 그러면 코인 또 하나가 쫓겨났잖아. 코인의 진심이긴 한 거지. 최근까지도 막 나와서 코인 얘기하더라고요. 온누리 코인. 온누리 코인. 고맙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뭐 코인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연속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니까 연속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 의견이 같잖아요. 이게 되겠냐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카카오 그렇고 또 뭐 있었죠? 증권, 엔터, 변압기
증권 뭐 얘기할 거 있을까요? 근데 증권은 왜 저렇게 많이 올라요? 똑같은 건데. 뭐예요? 상법 개정 수혜. 거래량 상법 개정하면 금융주가 뭐가 이렇게 수혜가 됩니까? 주식을 많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 수수료 때문에 그 실적이 좋아진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거래량이 늘면은 상법 개정에서 우리나라 장 올라가면은 거래량 늘어요. 키움증권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은 별도로도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사업을 올해 새롭게 수요해요. 그게 이제 발행어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투자 계좌 만드는 사업 그거 한 5명, 2명, 3명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올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대형주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 키움증권도 가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상법 개정되면은 그 지배주주들이 방어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무슨 딜건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딜건은 대형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금융 IB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먹거리가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골만삭스가 옛날에 그 70년이니까 50년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비즈니스 레버뉴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올라가는데 4월 때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거나 그 선술만 한 거는 이게 뭐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반영되고 세 가지 있어요. 신사업, 거래,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 금융 딜에 대한 기대가 많이 했는데 많이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윗골이 달리고 내려온 것도 꽤 많죠. 올라간 것만 보셨지만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증권주하고 지주사 오늘 지주사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윗골이가 좀 많이 달렸죠. 윗골이 많이 달렸어요. 예. 마이너스로 가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주사가 올라가다가 오늘도 보면은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지금 이게 코스피 대형주 상승률 상위거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이런 거 있고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모비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모비스, 두산, SK, GS 뭐 요런 쪽인데 보면은 다 윗골이 달렸죠. 이렇게 네. 두산, SK, GS, SK는 좀 심하게 달렸고 GS 그리고 또 현대 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이 윗골이 달린 거는 지주사 한 바퀴 도는 게 좀 어떻게 좀 뭐 여긴 다 없어졌네. 원래 여기 밑에 더 있었거든요. 네네. 와, 몇 개 안 살아남았어? 네? 몇 개 안 살아남았다고. 그러게요. 끝까지 버틴 게 지금 말씀하신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지주사는 요게 윗골이 달린 게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기대감이 엄청 크면은 오늘 대표적으로 LS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LS가 7.88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요거 오늘 기간이 좀 많이 던졌어요. 연기금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빠진 애들 보면은 기간에서 좀 물량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기적인 그런 투매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고가권에서 이제 손바뀜이 개인한테 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예전에 이제 이런 상법이나 밸류업 없으면 지주사 쳐다도 안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번에는 어쨌든 정보가 강력하게 미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채팅창 보면은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보려면 기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외국인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는 기관의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갈 때는 위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긴 한데 외국인은 대외 변수가 바뀌면 언제든지 집어 던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요인들이 이제 조금 있어서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LS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이 진짜 많이 던진 거거든요. 물량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걔네만 던진 게 아니라 뭐 삼성도 던지고 하이닉스도 던지고 외국인은 사줬지만 기관이 던진 쪽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이닉스도 장중 아까 3%인가? 꽤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거에서 좀 초를 많이 친 종목군들이 있어서 근데 반대로 GS는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GS는 그래도 4.5% 올랐고 윗꼬리도 별로 없는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한 6.9%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5%로 끝나는데 얘는 수급이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기간이 열심히 세죠. 외국인이 안 샀는데도. 그러니까 요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패대기 치는지가 조금 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것이
밸류에이션 와이즈 부담이 아직은 그렇게 세지 않은 종목은 버텼어요. 그러니까 SK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밸류가 0.5, 0.4 이렇거든요. 밸류가 아직은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서 이게 선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저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LS 같은 경우는 PBR이 1배 가까이 넘어갔거든요. 북밸류가 이미. 그래서 이미 반영을 선언했다라고 보시는 게 낫고 하나 같은 거는 관련된 게 조선방산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른 하이닉스랑 SK스퀘어는 많이 가는데 SK스퀘어 절대적인 게 많이 갔기 때문에 이번호는 빠진 거고 그럼 살아남은 게 SK하고 GS 밸류가 안 비싸다 아직까지는 이런 거하고 약간 뒤처진 거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밸류까지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 지금 저기 주요 뉴스 오늘도 저기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들 보면은 네. 이제 슬슬 그 저기 지주사 등 밸류업주 옥석 가리기 구간 진입했다. 이런 한국경제 리포트도 나오고. 그리고 저기 오버나이트 주말에 들은 얘기는 네. 국내 기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아무래도 가치를 추구하는 쪽에서 돈이 대기하는 자금이 지주사를 이게 선별해서 왕창 무대기로 돈을 좀 들어올 대기장이 많다는 얘기가 주말에 많이 나왔어요. 놀고 있는 돈 많다. 네, 근데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사진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추린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게 오늘 장에 일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 이 윗꼬리 달고 하는 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밸류가 이미 찼다 느끼면은 그럼 더 이상 가든 내가 안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옥석 가리기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하락 섹터로 넘어갈까요? 네. 와, 근데 21분이에요, 21분. 네. 요거는 두 분이 코멘트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떨어진 거 별거 없고, 조선, 방산, 2차전지, 초반보다는 하락률이 더 줄었나요? 아니면 커졌나요? 조금 많이 난 거. 초반이랑 비슷하게 떨어졌네요. 예, 한 5% 정도? 4-5% 정도? 방산하고 조선하고 떨어진 거에 있어서 지금 위치에 요 애들을 어떻게 하나? 저는 조선만 말하고 저기 표보로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만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것도 옥석가리가 들어갑니다. 옥석가리기까지는 아니고 먼저 오고 안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 겸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간지주 성격. 맨 위가 HD현대가 있지만은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저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고 삼성중공업의 가장 우표주가 괴리라든지 외형 여건이 탄탄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 HD한국조선해양은 그리고 나머지 현대비포나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보노님 방산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코멘트 하셔도 되고. 일단 방산은 조선은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다가 현대미포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은 똑같습니다. 이 월봉상 부담감이 훨씬 높아요. 조선보다. 네,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이 좀 있으면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조정 좀 씌워줄 땐 씌워줘야 돼요. 조금 씌워주면은 이쪽은 산업으로 사실 무너질 만한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진짜 외국인이나 기관이 너무 세론들이 세게 나오면 완전 차트가 박살나요. 그러면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을 조금만 거쳐주면은 이제 요구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리포트 좋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방산은 너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많이 안 오르는 상황이 유지가 돼야 방산은 더 좋다. 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2차전지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좀 드렸었고 로봇도 하이드날에는 떨어져봤자 한 4% 정도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횡보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7분 남았어요. 네.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할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빤스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빤스. 발음을 잘해야지. 빤스가 뭐야? 시간이 없습니다. 빤스러라고. 죄송한데 애드립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오케이. 빤스 팔아야 돼요. 네, 예, 이거 해야 오늘 일당 나갑니다. 오케이. 빨리. 예, 중간에 방해하시면 일당 안 나갑니다. 오케이, 알았어. 빨리. 예. 켈빈 클라인 빤스가 좋았는데요. 기능성 드로즈 6장 3+3 해가지고 59,000원.
한 장에 9,900원. 어마어마합니다. 좋다. 어마어마. 네. 예, 이거 남자 빤스라서 제가 만져야 되죠? 예. 아침에 여자 속옷 만졌다가 난리 났었죠? 그래요? 예. 캘빈 클레인 이렇게 언더웨어 세트인데요. 네. 까만색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거 짱짱해요. 그런데 네. 이게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해외 배송 이런 거 싼 거 팬티 이렇게 네. 사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싼 거를 사면 이 질감이 달라. 안 좋은 게 와요. 그래서 보풀도 막 많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드로즈 재질이 짱짱해. 그래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가격대 치고는 되게 백화점에서 파는 거랑 이 스판이 비슷한 재질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3+3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네. 여성용은 브라 플러스 반스 한 세트. 와. 블랙도 있고요. 그레이도 있고요. 요걸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용은 부드러운 고급 코튼 소재, 스타일리시한 핏. 그래서 아래 철사 없고 이 밴드, 러버 밴드로. 그럼 여기 있네요 사진. 예. 저 밑에 러버 밴드로 있어가지고 활동성 굉장히 저게 편해요. 편하고, 땀도 잘 흡수돼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통기성, 쾌적함 최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선물하시기에도 좋아요. 선물하시기에 판타스틱하죠. 네. 반스 캘빈 클라인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에는 또 공기청정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28평형 공기청정기가 한 3개월 정도 쓰던 거 네. A급 리퍼 제품입니다. 청정기랑 정품 필터 딱 드려요. 네. 3개월 사용 미만으로 사용한 거.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요? 28평짜리인데 99,000원. 진짜 싸. 99,000원. 이건 진짜 네. 진짜 싸다. 실사용 3개월 미만 정품 필터 그대로 장착해서 네. 나가고요. 무빙 휠 장착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LED 디스플레이까지 위에 가지고 편하고 근데 99,000원. 조작도 편하고. 공기청정기. 여름이면 여러분 공기청정기 사야 돼요. 맞아. 이거 무조건 사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빤스랑 공기청정기 준비했으니까요. 네.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채팅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빤스 바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듣고 바로 저거 하고 명박대전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오늘 한마디 짧게 한번 볼까요? 보노님부터.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이미 밥그릇은 갖고 있어요, 각자가. 네, 포트 잘 형성하셔가지고 갖고 있는데 남의 떡도 좀 커 보이고 이거를 좀 뺏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사고 싶은 게 많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고는 싶은데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네 것도 내 거 같은데 내 거는 아니에요 지금. 그 노래 있잖아요. 요즘 들어 내 거인데 내 거. 그러니까. 맞아요. 내 너. 고맙습니다. 예. 자, 김영일 본부장의 오늘 한마디는요. 네, 유명한 사람의 한 말을 원용해서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어떤 나무도 그 뿌리가 지옥까지 뻗지 못하면 하늘나라까지 자라지 못한다. 카를 융이라고 프로이트 그 제자. 그럼요. 칼 융. 이게 뭐냐면 우리 장이 한때 지옥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옥까지 갔죠. 2200 가고 그랬을 때. 한번 우리 뿌리가 그 밑에까지 가봤기 때문에 거꾸로 잘만 하면은 하늘나라까지 한번 가볼까? 기대를 좀 해보는데 속도는 모르겠습니다. 지옥을 가봤기 때문에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요거 이렇게 해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이렇게도 가능해요? 예. 이야. 수영할 때도 괜찮다. 수영 모자. 수영 모자로도 이렇게 딱 꼬매서 쓸 다 수도 쓸 수 있고요. 있네. 그리고 랩하실 때도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선글라스 저희가 파는 탑기어 거 쓰신 다음에 와. 랩하면 쫙 이야. 자, 명박대전 대전. 빰빰빰빰. 와. 예. 자, 저는 6승이고요. 민트는 네. 8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 2승 차이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편입은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부진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명행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좀 예? 승리를 해라 하고 2승을 줬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예? 카카오페이 가겠습니다. 아이야. 카카오페이. 아이야 하셨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카카오 탈출은 지능순인 거 모릅니까? 예, 제가 저희 1세대 피해자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 탈출을 하려면 매수가까지 근처에는 와야 돼. 근데 근처에 왔어요? 못 왔잖아. 그러니까 더 갑니다. 팔 수가 없어. 예, 네. 카카오페이 한다고? 네.
어떻게 보세요? 코멘트 짧게만 해주세요, 두 분. 뭐 상한가니까 뭐 다음날 가긴 가겠죠. 가긴 간다? 상한가니까. 진짜? 근데 뭐 윗꼬리가 길게 달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지오 카페잖아요, 지오 카페. 두 분이 지금 좀 미적지근하잖아. 제가 두 분을 딱 깨울 수 있는 종목을 제 거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페이 한다. 카카오페이. 뭐 하십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클벨에서 먼저 얘기했던 게 이제 지배 구조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소외된 게 모비스. 현대차그룹. 요거 무조건 간다 했는데 오늘 모비스가 10% 올라갔어요. 오케이. 자, 이번 주에는 아까 하창원 본부장이 보여주신 자료 중에 뭐가 있냐?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어. 로보택시. 테슬라 목요일. 그렇지. 예. 거기다가 현대차그룹주 지배구조 같이 엮어서 오토 에버가 에바 슈팅, 오토 에바 슈팅을 한번 쏜다. 에바 슈팅에서 저는 현대 오토 에바 위치가 요거 뚫으면 끝납니다. 지금 14만 7천 원이거든요. 네. 요거 딱 15만 원 뚫는 순간 그냥 출발. 예, 무조건 그냥 급발진하는 거야. 악셀 안 밟아도. 딱 맞는 순간 무조건 아래로 추락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뚫습니다. 거래량 여기 실린 거 보이시죠? 거래량. 네.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이 실렸단 말이에요. 오늘 요거 차트적으로 종가 요 거래량 안 깨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14만 3천 원 안 깨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간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무조건 박수 쳐야지. 이건 어쩔 수가 없지. 명예는 천재인가? 어떻게 이걸 엮었지? 지금 감탄하는 중입니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잘 선택했습니다. 네, 연기금 수급도 매우 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5만 원대 뚫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5만 3천 원 뚫으면 확실히 상방 좀 열릴 것 같네요. 네, 16만 원대 후반까지. 오케이. 네. 김장현 본부장님. 네, 큰 부담이 없습니다. 큰 부담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대 현대오토에버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누가 날진 잘 모르겠네. 이것도 이틀 할 거 아니야? 금요일까지. 잘하면 금요일까지 가고 이틀 목요일 내일 하나 뵐 수도 있고 뭐 다릅니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시간이 길면 현대 오토에버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근데 뭐 일주일 단기로 보면 카페인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명박대전 카카오페이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대 카카오페이 이렇게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주식이 올라서 너무 좋지만 이게 지금 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힘들잖아요. 요즘에 식당, 카페, 주점 뭐 다 힘듭니다. 그래서 3프로TV가 특별 기획을 해서 공개 방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생 맥주랑 이자카야 시선 등 연매출 1,200억 원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든 정승민 대표와 함께 김프로님의 진행으로 6월 17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여의도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100분을 무료로 초청을 하는데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저 정승민 대표님과 김프로님의 이런 컨텐츠 얘기를 좀 직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직접 질문할 기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 100분을 무료 초청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왼쪽에 더보기 쪽으로 보시면 예비 창업자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리얼토크 공개 방송 링크가 있어요. 링크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이거 선착순이에요.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요거 판티는 그만큼 머리에 써도 될 만큼 편하다. 그리고 여기 스판이 짱짱하다. 통기성이 좋다. 그럼요. 여름에도. 이거 파라오 황제 같잖아요. 9,000원을 가져가실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거를 누가 그건 줄 알아? 팬티인 줄 알아? 모두가 패션 아는 아이템인지. 모두가 아는 거 멋있잖아. 갈까요, 우리? 갑시다. 갑시다. 땅비니님이 시간 조절 못한다고 뭐 그런데 왜 KBS입니까? 더 하면 되지? 더 하세요. 저희 갈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상승장 불을 뿜는 불기둥을 예상하면서 9시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수익 실현한 걸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